자, 볼까요? 93쪽, 93강. 다음 의미에 어울리는 어휘를 찾아 쓰시오.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 이렇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한자성어 중에서 대부분 한자성어가 이제 네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른 두 글자나 세 글자로 이루어진 한자성어도 생각보다 많아요. 첫 번째가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 이렇게 되죠. 여기는 요 네 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읽기만 해도 저 뜻을 대충 알 수 있어요. 좌우명 이렇게 되죠. 좌우명. 예. 이 자자가 여러분 알잖아요. 앉을 자자예요. 예, 앉을 자자. 그래서 늘 자리 옆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우자가요 오른쪽을 나타내주는 우자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라는 뜻이고요. 명자가 새길명자예요. 새길명자.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새긴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걸어두고 좌우명이라고 읽어요. 다름질한다라는 게 뭐예요? 막 달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달리는 개. 근데 저런 뜻으로 쓰지 않죠? 남의 사주를 받고 끈앞을 노릇을 하는 사람 뭐 이런 뜻이죠. 근데 개를 뜻하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달린다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있는 요것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글자가 뭐예요? 달릴 주자잖아요. 우리가 주마간산 할 때 그 주자잖아요. 주자가 무슨 구자예요? 예, 개구자예요. 개구자. 예. 그 다음에 재산이나 세력이 있는 집안의 자손으로서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은 남봉꾼을 이르는 말. 집안을 폭삭 망하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 옆에 있는 파라코가 되겠어요. 파라코. 호자가 집 호자죠. 집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다 파자가 깨트릴 파자잖아요. 집을 다 깨트려 버리고 락자가 뭐예요? 떨어질 락자죠. 그래서 집을 망쳤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대부분 뭐 저기를 해서 그런 거 바람 피워서 그랬을 때 주로 쓰이죠. 어저께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죠? 빌 게이츠가 이혼한다고 하잖아요. 재산이 반반이에요. 상상도 못하죠. 그 부인이 얻게 되는 그 재산이 빌 게이츠가 한 얼마나 될까요? 재산이 상상도 못해요. 우리는 한 뭐 140조? 그 전에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도 결혼했다가 이혼했잖아요. 그 사람 재산이 그때 당시 1조 2천억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부인이 받는 위자료 비슷한 게 뭐예요? 6천억 원이었다고요. 그 부인 이혼하자마자 6개월 안에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뭐 이 빌 게이츠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안 그렇죠? 우리나라 안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잔물결과 큰 물결.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잔물결과 큰 물결. 원래는 이런 뜻인데 일반적으로는 순탄하지 아니하고 어수선하게 계속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 계속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파란이 되겠어요. 파란. 파자가 물결 파자죠? 예. 란자가 무슨 큰 물결 란자예요. 그래서 옆에 다 물수변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물수변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전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해냄을 이르는 말. 바로 옆에 있는 뭐라고 읽어요? 아까 이 파자가 나왔네요. 예. 파라코 할 때 그 파자잖아요. 그렇죠? 파천황 이렇게 파천황 이렇게 돼요. 이 황자가 거칠 황자잖아요. 그래서 뭐 성경에서도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뭐
천지가 혼돈 상태에 있었다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천황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예. 그래서 파천왕 이전에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해냄을 이루는 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드러진 의견이나 견해, 두드러진 거죠. 뛰어난 의견이나 견해 뭐 이런 뜻이에요. 좌우명 바로 옆에 있는 것이 되겠어요. 뭐죠? 예, 탁견. 예. 탁월하다 할 때 저 탁자예요. 예, 뛰어난 거죠. 깨어진 거울, 뭐 이질러진 달. 그렇지만 주로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죠. 그렇죠? 예. 옆에 있는 또 파자가 나왔네요. 옆에 있는 경자는 거울 경자잖아요. 예. 파경을 맞이했다. 뭐 이런 말 쓰죠. 그 다음에 가치, 능력, 역량 따위를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여기서는 핵심이 기준이에요. 기준이 되는 기회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죠. 기준이 되는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는데 옆에는 시금석이 되겠어요. 그전에도 한번 나왔었죠. 시금석.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매사에 잘 아는 척하다 이렇게. 뭐 저번에도 이거 한번 나왔었죠. 아는 척하다하고 같은 뜻을 가진 표현이 뭐죠? 아는 체하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근데 아는 띄우고 척하다, 아는 띄우고 체하다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이때는 이게 무슨 뜻으로 쓰이는 거죠? 지식과 정보를, 지식과 정보와 관련된 거예요.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은 잘 모르는데 알고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릴 때 이런 걸 쓰는 거죠. 지식과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릴 때 아는 체하다, 아는 척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하고 너무 비슷한, 다르게 쓰이는 게 하나가 있죠. 뭐죠? 알은 체하다, 알은 척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알은 하고 뒤에 나오는 체하다, 척하다 하고 붙여 쓰는 거죠. 그리고 의미도 어떤 때 쓰여요? 이건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인사하는 표정을 짓는 거죠. 알고, 예전부터 좀 알고 지내는 것처럼, 알고 지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래서 띄어쓰고 붙여쓰고 여러분들 구분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런 거를요, 그 유명한 소설가들도 잘못 쓰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말을 했지만은 그 예전에 사가지고 안 읽다가 요즘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읽는 그 태백산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오늘 저 아는 체하다라는 게 제가 오늘 읽은 거에 한 4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문맥상을 보게 되면 아는 체하다를 쓰면 안 되고 아는 체하다를 써야 되는데, 그 대단한 소설가도 그 헷갈리는 거죠. 아마 그것도 교정을 본 사람도 그거 잡아내지 못한 거죠. 예. 그만큼 어려워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곡식을 깡그리에 드러내어 윗마을로 옮겼다. 여기서는 드러내어가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고쳐야 되죠. 예. 드러내어라는 것은요, 들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이잖아요. 그렇죠? 곡식은 들어서 바깥으로 내보내다 할 때 얘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 드러내어 같은 경우는 뭐죠? 숨겨져 있는 사실 같은 경우를 겉으로 드러내서 알게 하는 거죠. 알게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제시된 한자 성어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으시오. 일의 진행에 나타나는 뜻밖의 방해나
해살을 이루는 말 이렇게 되죠. 근데 해살이라는 말은 잘 모르지만 해살은요, 이를 짓궂게 방해하는 것을 뜻하는 우리말이에요. 해살은 몰라도 그냥 옆에 있는 방해라는 말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의 진행에 나타나는 뜻밖의 방해를 이루는 말 이렇게 해서 상관은 없어요. 뭐죠?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읽을까요? 마장. 잘 안 쓰는 말이죠. 마가 이게 막이 맞자잖아요. 막이 맞자. 장자는 막을 장자. 장애물 할 때 그 장자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는이라는 게 왜 여기다 나와 있지?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루는 말. 뭐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 맞지 않는 거였잖아요. 두 사실이. 어디 갔죠? 6번이 답이네요. 뭐죠? 모순이잖아요, 모순. 여러분 알죠? 저 모자가, 순자가 무슨 자인지? 원래는 창, 방패 이런 뜻이잖아요. 모순. 그래서 시에서 역설법 있잖아요, 역설법. 역설법이 뭐죠? 지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순을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설법이 그런 거잖아요. 표현한 것과 표현한 것끼리 서로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어긋나서. 이런 것을 역설법이라고 하고 그 역설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모순 형용이라고 했잖아요. 그 형용이라는 게 다른 말로 뭐예요? 표현이잖아요, 표현. 그러니까 표현한 것끼리 서로 모순됐다, 서로 어긋났다, 안 어울린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난리를 피하여 안전한 곳으로 떠남.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뭐라고 읽어요? 몽진. 들어봤지 않아요?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근데 이 몽자가요. 임금이 피난 갈 때 언제 가나요? 선조는 임진왜란 때 언제 갔을까요? 대낮에 갔을까요? 아니, 대낮에 안 갔을까요? 밤에 갔죠, 밤에. 비 억수로 내렸다고 하는 그 밤에 왜 갔을까요, 밤에? 백성들 몰래. 백성들한테는 피난 안 가도 괜찮다고 거짓말하고 밤에 몰래 간 거잖아요. 어떤 놈도 그랬죠? 승만이도 그랬잖아요. 승만이도 밤에는 안 갔지만 방송으로는 평양이 안전하다가 아니라 서울 안전하다 해놓고 나서 대전에 가 있고 대전도 불안해가지고 어디로 갔다 그랬지? 하여튼간 또 다른 데로 더 밑으로 내려가는데 어떻게 두 놈이 그렇게 다 똑같을까요? 하여튼간 몽자가 어두울 몽자예요. 여러분들 그 무지몽매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무지몽매하다 할 때 그 몽자예요. 진짜는요. 먼지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먼지를 뒤집어 쓰고 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눈가림만 하는 일시적인 계책. 이건 다 알죠, 여러분들이. 7번이네. 뭐라고 있죠? 미봉책. 이렇게 되죠. 미봉책. 가장 많이 알려진 저와 같은 뜻을 가진 게 뭐예요? 미봉책하. 임시방편. 하석상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닌 게 아니라 과연. 저번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아닌 게 아니라 과연. 뭐예요? 3번이 되겠죠. 3번. 뭐라고 있죠? 미상불. 미상불.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라고 읽어요? 방안. 방안. 어떤 방안, 이럴 때 방법, 뭐 이런 뜻이에요. 방안, 방법. 그 다음에 5번은요?
노자잖아요. 그렇죠? 노파심 이렇게 돼요. 노자가 늙을 노자고요. 파자가 무슨 파자예요? 할머니 파자예요. 할머니 파. 노파 할 때는요. 늙은 여자를 뜻할 때 말을 하는 거죠. 노파심, 심자가 마음 심자죠. 나이 드시면은요. 별의별 걱정을 다 하세요. 그래서 남의 일에 지나치게 염려하는 마음을 노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저께 시골에 가서 어저께인가? 저희 어머니 그 코로나 그 예방주사 맞아서 갔다 왔거든요. 혹시나 해서 갔다 왔는데 뭐 오늘 다시 전화해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더 걱정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훨씬 더 많이 걱정하세요, 저를. 해당한 노파심 이렇게 돼 있고요. 8번은 미증유. 미증유. 증자가 일찍 증자예요. 그러니까 일찍이 있을 유자죠.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있었던 것이 없는 뭐 이런 뜻이에요. 미증유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할 때 미증유의 사태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9번은 낭패. 뭐 낭패를 했다. 어떤 것에 실패하거나 어긋났다 이럴 때 낭패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10번은 남자들 중에서 무협 만화나 무협지를 본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녹림. 원래 녹림 이렇게 읽는데요. 녹자가 푸른 녹자잖아요. 초록색 녹.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건지 알죠? 도둑들의 소굴을 뜻해요. 왜냐면 대부분 도둑이나 산적들이 산에서 응고하고 살잖아요. 근데 무협만화 무협지에서 보면 농림 하게 되면은요, 쉽게 말해서 산도적들인데 산도적들 무공을 익힌 산도적들을 농림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땅내가 고소하다. 땅내가 고소하면 큰일 나죠. 예. 땅내가 땅 냄새 이런 뜻이에요. 땅 냄새가 고소하다라고 하게 되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답이 되고요.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요즘에는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사 지내려면요, 특히나 여자들한테는 되게 힘겹잖아요. 예.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욱 힘들어요. 그 없는 살림에 제사상 차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떡을 본 김에 잘 됐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물이 생겼구나. 빨리 제사를 지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운 좋은 기회에 하려던 일을 해치운다. 그 다음에 떡국이 농간한다라는 것은 리을이에요. 재질이 부족하지만 오랜 경험으로 일을 잘 감당하고 처리해 나감. 오랜 경험으로 일을 잘 처리해 간다. 왜 떡국이라고 하는, 떡국이라는 게 우리가 떡국 언제 먹죠? 설날 먹죠? 그러면 한 살 더 나이가 더 먹은 거잖아요. 연륜이 쌓였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연륜이 쌓였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포병이었는데요. 훈련할 때 그 쇳덩어리 분해를 해가지고 그거 들고 막 뛰어다니는 연습을 하거든요, 진짜. 근데 덩치가 조그만데도 고참들은 아니 걔네들을 어떻게 반짝반짝 들고 잘만 달리더라고요. 근데 덩치가 커도 쫄병들은 경험이 없으니까 얘를 어떻게 드는 줄도 모르고 잘 뛰지도 못했죠. 그래서 저기 떡국이 농간한다는 게 연륜이 쌓이니까 경험을 통해서 일을 잘 감당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뜨거운 국에 마음 모르다, 저번에 한번 했었던 거죠. 급한 경우를 당하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다. 드는 돌에 낫 붓는다라는 것은 저번에 말했죠. 낫이 붓는다라는 게 얼굴이 붉어진다 이런 뜻인데 이게 결과고, 드는 돌이라는 건 돌을 이렇게 드는 건 이거 원인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나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그 원인이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렇게 되죠.